여러분 안녕하세요.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. 저는 2017년 12월 15일에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고 수술만 간단히 하고 병원에서 약한 수준의 항암,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항암 치료랑 방사선 몇 회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거 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기울여서 듣지 않아서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. 꽤 여러 번이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런 그 항암 스케줄, 치료에 대한 스케줄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다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항호르몬 제 그 5년 동안 먹는 약이 있는데요. 그것도 제가 먹지 않고 지금까지 자연 치유만으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제가 오랜만에 제 숲속 아지트로 내려왔거든요. 제 초기 영상들 보면 저 뒤 배경으로 항상 책을 펼쳐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어드렸던 영상들이 제 초기 영상들 대부분이었는데요. 따뜻해지면 다시 그걸 여기서 해보고 싶습니다. 오랜만에 내려와서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수술한 지 지난달 15일이 딱 3년 되던 날이었어요.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죠. 그래서 3년 동안 잘 표준 치료라고 하죠. 현대의학에서 하는 그런 치료들을 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. 바람이 불어서 좀 움직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. 제가 사실은 그 다음 수술하고 그 다음 해 여름부터 이 앞산을 오르내리면서 계속 그 초고를 두 번째 책 초고를 썼었어요. 더운 날은 그늘에 멈춰서도 쓰고 또 햇빛 바라기도 하면서 쓰고 약간 쌀쌀한 날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초고를 두 번째 책 초고를 썼었는데 두 번째 책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수술을 하게 된 그 이제 진단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수술 이후에 제가 느낀 것들, 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으로 누군가에게 제 경험치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두 번째 책 초고를 썼었거든요.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연치유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상황들이 저도 누군가가 이렇게 유튜브나 책이나 여러 강의들로 자신의 경험을 알려주신 그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고 듣고 이 앞산을 제가 3년을 오르내리면서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었겠어요. 사실은 똑같은 산길이기 때문에 숲길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똑같은 길을 날마다 거의 하루 절대로 빠지지 않은 건 아니지만 거의 날마다 오르내리면서 제가 듣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
제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올 수 있었던 그런 행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책 초고를 썼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요. 제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. 사실은 그 책을 3년 전 9월 25일 첫 책을 내고 그해 12월 15일에 제가 이제 일반 수술을 하게 됐었는데 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내는 과정들이 제 나름으로는 많이 스트레스가 됐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것들을 해내는 과정에서 제가 참 그 악습이 있었습니다. 밤을 새면서 했던 날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발병하고 나서 그런 수면 습관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, 특히나 제 나이나 된 사람들한테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인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 위에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못 올라가고 제가 여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고를 이제 80% 정도는 이제 90% 정도 퍼센트 정도는 제가 써서 놨는데 마무리를 못했던 이유가 초고 쓰기는 제가 속도를 조절해서 쓰고 싶을 때 쓰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얼마든지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과정들이 무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. 퇴고하는 시간도 제가 첫 번째 책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서 제가 밤새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그 이후의 과정들, 뭐 출간 이후에 뭐 홍보 영상, 홍보 매체에 이제 홍보 영상을 찍기 위한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다 저는 제가 밤만 되면 초롱초롱해지는 사람이어서 그랬겠죠. 낮에 했으면 참 좋았는데 꼭 밤새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제가 출간 이후에 매경의 칼럼을 10꼭지를 쓰고 이제 발병하면서 멈춰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 칼럼 10꼭지를 다 제가 밤을 진짜 꼬박꼬박 새면서 단 한 꼭지도 안 빠지고요. 다 그렇게 썼었거든요. 그래서 그랬던 것들이 아마 저한테 굉장히 몸에 무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두려웠어요. 혹시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저를 몰아붙이고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이제 아직 3년도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최소한 3년은 넘기자라고 하고 밀어놨었거든요. 지금 이제 3년을 넘겨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연말 연초에 그 들떴던 것들도 이제 가라앉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그런 도움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초고를 시작했던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그런 그 역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있어 왔어요. 맨발 걷기도 그렇고 책을 읽어드리는 콘텐츠도 그랬고요. 그래서 제 그 발병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. 저 위에서 어떤 분이 골프 연습을 하시나 봐요. 자꾸 골프 채를 휘두르시는데 산에서
제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. 계속 왔다 갔다 할게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으냐면요. 너무 서두가 길었는데요. 그 암 진단을 받던 당시, 그리고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, 그리고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. 암 진단 받은 분들한테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, 뭐 이런 얘기들 궁금하시죠? 내가 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들 얘기는 궁금하잖아요.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.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는 닥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놓으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한낮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. 앞에 마을에서. 전조 증상이 있었냐고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었습니다. 저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, 이제 2017년 그 2년에 한 번씩 그 국가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통지가 오잖아요. 그래서 그 전 2년 전에 왔었던, 그러니까 2015년에 왔었던 건강 통지는 제가 받고 그냥 무시하고 안 갔습니다. 안 받았어요. 왜냐면 너무 건강했고요. 저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아프기 전까지 한 번도 어떤 뭐 특이한 병을 알아서 병원에 가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기껏 알아봐야 1년에 뭐 한두 차례, 두어 차례 감기 몸살 걸리는 게 다였거든요. 그래서 참 건강하게 살아와서 참 감사하죠. 그렇죠? 여러 큰 수술들도 하시고 뭐 여러 질병에 시달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퇴근 후에 늘 뭐 4, 5년 전까지만 해도 퇴근 후에 늘 탄천 걸으면서 매일 그래도 1시간 거의 매일 걸었었고요. 앞산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랐었고, 그렇게 또 트레킹 너무 좋아하는, 트레킹 많이 하고 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. 그것도 그렇게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다는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. 제 친구들도 아마 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런 병에 걸리다니? 뭐 이렇게 생각했을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2015년 건강검진은 제가 건너뛰었고요. 이제 가셨나 봐요. 2017년도 사실은 안 가려고 하다가 12월이 돼서 12월 가까이가 돼서 제가 갔어요. 4년이나 건너뛰면 2년 더 있으면 이제 6년 만에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건 좀 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가서 거의 뭐 12월 마지막 달이잖아요. 그때 거의 뭐 달에 떠밀려서 이제 갔었는데 결론은 유방암 1기였습니다. 그 병원에서 그날 위치를 저한테 알려줬어요. 이 부분이라고. 근데 제가 여자들은 자가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. 근데 제가 그 전에 자가검진을 하면서 살았는지 안 왔는지 별로 기억이 없는데 별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가검진을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 와서 샤워하면서 이제 비누를 묻혀서 이렇게 좀 비누를 묻혀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
그런 상태로 그 부분에 손을 대봤는데요. 모르겠더라고요. 위치를 알고 왔는데도 잘 안 만져졌어요. 그런데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만져보니까 뭔가 조그맣게 만져졌어요.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자가검진을 통해서 초기에 그 유방암을 찾아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여러 영상 등을 통해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쉽지 않게,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져지는, 찾아지는 상태면 이미 그 초기는 지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초기였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았고 누워서 이렇게 다시 만져봤을 때 겨우 만져졌었는데요.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는 자가 증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유두에 분비물이 있다든지, 제가 그 영상도 한번 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유두에서 분비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유방암이 좀 진행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. 단지 그 유방암이 좀 진행된 상태의 그런 그 유두 분비물일 때는 약간 혈액이 좀 섞인 상태의 분비물이 흐른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.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. 그래서 그 전조 증상은 전혀 없었고요. 물론 그 살이 뭐 10kg 가까이 빠지면 이제 암이 좀 진행된 상태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저는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중이 제일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. 그 해가. 그 해에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제 인생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 해가 2017년인데요.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 같은데, 제 인생에서는 2017년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해의 6월에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미서부 트레킹, 그랜드 캐년 종주를 하루 13시간을 땡볕 아래 걸었던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던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했던 그러나 절대 후회하지 않는, 너무나 잘 다녀왔다고 지금 생각되는 그 그랜드 캐년 종주 미서부 트레킹을 2주 가까이 다녀오는 그 꿈을 이룬 해였고요. 6월에. 그리고 9월에 첫 책을 냈었고요. 그리고만 끝났으면 해피엔딩이었겠죠. 그런데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. 12월에 암이라는 뜻하지 않은 손님을 제가 맞아드렸고요. 그 암으로 인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는, 오히려 나쁜 일만 있지 않다는 그 얘기가 어떤 건지 제가 너무나 깨닫게 됐었고요. 지금은 정말 새롭게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.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분당에 있는 어떤 큰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, 그 진료를 다시 했죠. 조직검사를 처음 했죠. 이제 저희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었는데, 그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일기라고 얘기를 했고, 그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태에 따라서 뭐 유두를 확 잘라내 버리는 그런 그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저희는, 남편이랑 저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요.
제가 무슨 그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이만큼 살았고요. 이제는 여자 남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이잖아요. 한 인간이잖아요. 여자 사람. 그래서 물론 마음은 여전히 여자이고 싶지만요.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은 뭐 유두가 확 잘려 나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안전하게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.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요. 2주 후인가로 수술 날짜가 잡혀서 2주 동안 기다리기가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암이 발생한 부위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면 건드려 놓는 거잖아요. 그런 상태로 두면 암이 커질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좀 불안했어요. 그래서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마침 바로 또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수술 잘하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받을 수 있었거든요. 그때가 제가 이제 첫 책 내고 저자강연회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초유의 사태를 제가 빚었죠. 저자강연회 펑크를 내면서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만 해도 암이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이 굉장히 무거웠고 무서웠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제 안에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도 되지 않고 혼란스럽기만 하고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던 것 같아요. 펑크를 내면서까지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는요 그 병원에서 다시 또 했던 것 같아요. 조직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요. 암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기뻤죠. 암이 아닐 수도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. 처음에 그 조직 검사 결과 보러 갔을 때는. 그래서 제발 아닌 걸로 그냥 결론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. 정말 너무나 간절히 바랐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암인데 암이 아닌 걸로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굉장히 얼굴이 굳은 표정으로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하자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쉬운 게 그런 상황에서 기왕이면 자기 부인이나 뭐 자기 누이나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기뻐야 해야 될 상황이에요. 그렇죠? 아닌 걸로 나왔네요. 아니면 참 좋겠네요. 이렇게 다행입니다.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암인데 아닌 걸로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하자고. 그래서 다시 했더니 암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맞네. 그러면서 너무나 개운해 하셨던 생각이 나는데요. 좀 기분이 그랬었거든요. 그때.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전에 제가 우연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오히려 바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. 바람제가 될 수 있다. 위험하다.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 이유로 제가 나는 자연 치유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물론 제가 초기여서 그런 결심을 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
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는 제가 불안해서 강남에 있는 그 면역 치료를 주로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그 암 환자분들, 좀 중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면역 치료를 하는 그런 그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런 그 한방 병원이 있습니다. 그곳에서 제가 한 달 반 정도 이제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요. 한약을 통해서 뭐 산삼배양액이라든지 뭐 일주일에 3번 가서 제가 그런 그 면역 치료를 받았었는데, 그곳에는 한방이랑 양방이랑 협진을 하는 체제였어요. 그래서 한 양방 두 원장님께서 이제 그 제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인지 저는 전혀 몰랐죠. 그냥 순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. 왜 그 수술한 병원에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그런 순한 항암을 하자고 했는지를 제가 그때 알았는데요. 그 병원에서는 제 유전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만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개명만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 한방병원에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지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, 이제 호르몬 양성이고 허투 음성일 경우가 이제 예전 같으면 좀 순한 유전자다, 속도도 느리고 이렇게 맹렬하게 막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유전자가 아닌 순한 유전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 반대일 때는 예전 같으면 조금 그 반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유전자였다고 하는데, 요즘은 허셉틴이라는 그 표적 항암제가 나와서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치료 효과가 좋다,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전하고 또 많이 또 달라졌을 텐데요. 어쨌든 그러면서 그쪽 그 두 분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, 제가 항암 치료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어떤 그 수치가 낮아서 어떤 수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치면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봤을 것이다,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그때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. 내가 항암 치료 안 하길 정말 잘했구나.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하면 정상세포들까지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안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한테 전화하면서 유전자가 순하다고 그런 얘기도 처음 이제 알게 됐고요.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제 나름대로 계속 그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뭐 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저런 건강 보조식품들도 먹고 뉴스타트 운동법, 아니 뉴스타트 천연 치유법에 의해서 제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는데요.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께 제가 하고 있는 자연치유법에 대해서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은 다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,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저보다 더 약한 뭐 연기, 상피내암이라고 하던데요. 연기이신 분들이 뭐 전절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. 왜냐하면 너무 석회가 너무 넓게 퍼져 있어서 뭐 이런 이유로 병원에서 전절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. 뭐 이거 하는 게 맞느냐,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글들을 유방암 그 밴드에서 나누는 그런 걸 본 경험이 있거든요. 그럴 때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. 저 같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
제 뭐 가까운 사람이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. 그런데 누군가는 그 병원의 표준 치료를 절대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, 저처럼 또 자기 판단에 의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제가 한 판단에 대해서,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해 가면서 건강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계속 할 거고요. 제 이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나누는 그 이유가요,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반,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거든요. 제가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제가 계속 더 노력을 해 가야지 제가 나누는 경험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, 또 누군가에게 나눌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, 제가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 경험들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결과로 제가 가게 되면 그거는 설득력도 전혀 없고 나눌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, 저 스스로에게 당근도 되고 더 노력할 수 있는, 그런 저 자신을 더 똑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한 방편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험들을 나누려고 합니다. 앞으로 계속 이 길을 잘 걸어가서 계속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누가 오시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